음, 이제까지는 강세 종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었는데, 이제 곧 다가올 그 시장의 반전, 그러니까 이제 그 약했던 시장의 흐름이 반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도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. 네, 대표적으로 최근에 대북주가 급격한 하락을 했었잖아요. 그리고 시장의 심리상으로도 상당히 위축이 되죠. 대북주가. 그래서 의회에 결정이 만약 회담 관련해 가지고 의회 결정이 나올 수도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걸 떠나 가지고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이 가능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대북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음, 그러니까 이게 뭐 내일 당장,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 오를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, 어, 반등이 일단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, 그다음에 그 약간 여유롭게 뭐 갑자기 뭐 상한가 간다거나 이렇게 올라 버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,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며칠 간격을 두고 여유롭게 다시 매입을 해도 추세를 확인하고 매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지금은 어, 아무리 좋게 봐도 하락하는 추세죠. 그리고 이 하락하는 추세가 현재 낙폭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,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. 지금 현재 좀 거래량이 여전히 높고, 시장의 관심도 보면, 시장의 관심도 굉장히 뜨겁죠. 이게 워낙에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고, 예,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 회사죠.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텐데 일반인들의 생각은 상당히 이제 남북 경협이나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.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 70% 가까운 사람들이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겠죠. 항상 주식 투자자들은 낙관론자가 우세하기 때문에 어, 그렇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낙관론이 조금은 좀 수그러들고 그 시장 그 외부의 그 여론만큼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고 사람들 관심이 좀 줄어든 상태까지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음, 다시 이제 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을까. 근데 워낙에 이제 이게 정치적인 이슈라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급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지금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느냐? 가격대를 봤더니 음, 흔히 제가 이제 락바텀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 저점. 그러니까 이 이하 가격까지 떨어지면 그 여러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심리적 저점이라는 게 그 사실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. 이렇게 차트를 보고 그냥 추세선 하나 쭉 꺼보는 거죠. 이렇게. 네. 그러면 이제 이 락바텀 제가 생각하는 심지어 저점에 지금 거의 근접해 있죠. 주가 자체는. 그러면 뭔가 이 당 그 저점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. 이제 충분히 싸졌잖아요. 저 이제 12만 원 하던 이제 주식 주가가 8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싸졌으니까 이제 싸게 살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지금 현재. 그렇다면은 지금 사서
들어가야 되느냐? 근데 제가 하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직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추구하고 있는 투자의 방식이 이렇게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뭐냐면은 확률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있다고 치면은 그 종목을 어떤 아무런 잣대 없이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뭐 언젠가는 올인이 되겠죠, 돈이. 근데 그런 혼돈의 상황,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. 올인되지 않을,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,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데 그 중에 만일에 내가 어떤 남들하고 다른 생각, 예를 들어서 북핵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북핵이 해결되기 힘들다, 경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나는 아니다. 어? 북핵이 해결이 될 거고 경협도 빨리 추진이 될 거다.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주류의 생각과 다른 소수의 의견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은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. 그러니까 주시장은 주류를 따라가면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지킨 사람이 그 소수의 의견이 주류가 되는 과정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의견 항상 소수의 편에 서야 되는데 너무 극소수의 편에 서면 안 되겠지만 항상 소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을 갖는 것만으로 확률이 올라가게 되죠.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. 근데 그렇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느냐?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죠. 그렇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. 관찰이란 거는 그냥 어떤 바램이나 어떤 그 예상 없이 담백하게 지켜보는 거죠. 그리고 아 이게 시장이 오른다. 이렇게 시장이 오르죠. 오르면 오르는 거고 내리면 내리는 거예요. 그 아무런 이유가 그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관찰했을 때 아 시장이 오른다. 반등을 한다. 떨어졌지만 또 반등을 한다. 오른다. 하면 오르는 거죠. 그렇게 이제 관찰을 했을 때, 아, 내 소수 의견이, 내가 가졌던 소수 의견이 관찰을 해보니까, 아, 맞는 것 같아. 아, 이제 사야지. 그러나, 여기서 이제 만일에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. 다, 모든 어떤 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관찰의 결과도 확인을 했는데, 더 조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게 틀릴 수 있어요. 내 소수 의견도 틀릴 수 있고 내가 관찰한 결과도 아, 오르는 것 같았더니 또 떨어져요. 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할 때 잘 해야 된다는 거죠. 그 대응을 할 때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. 올인하지 않고 이렇게 조심조심. 그러니까 처음 자금 투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. 이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현대 엘리베이터예요. 하락을 쭉 하다가 첫 반등이 나왔죠. 첫 반등이 강하게 뭐 8%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럼 이때 아 드디어 반등 시작하나 보다. 그럼 이때 전량을 투입하지 마시고 한 20% 정도, 10% 정도 투입을 해요. 또 기다려 보는 거죠. 네, 이제 조정 받죠. 다시 그 반등을 하죠. 이때 이제 아, 그래 이제 반등이 이제 끝났나? 그러니까 반등이 시작됐나? 더 넣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예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, 한 10% 정도 올랐죠? 이때 팔아요. 왜냐면, 그, 첫 번째 반등은 항상 약해요. 그리고 다시 바닥으로 가려는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항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,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. 그래서 쌍바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한 10% 정도 적당한 선에서 팔아주고 다시 비워둔 상태에서 뭐 여기서 더 오르면 좀 기회를 받다가 살 수 있는 지점에서 또 사면 돼요. 그러니까 이때 팔아뒀다가 조금씩 다시 사는 거예요.
뭐 이때 인하부터 다시 살 수 있겠죠. 뭐 3%, 2% 떨어졌을 때 샀다. 뭐 또 사요. 7% 떨어질 또 사요. 그다음에 이제 기다려 봐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9% 나오면서 상승을 하죠. 이때 나머지를 사는 거였습니다. 이게 얘기하는 음, 그 투자 방법 중에 그러니까 피라미딩이라는 게 이제 쌓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상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매수 방법은 물타기잖아요. 개미들이. 근데 이제 정말 고수들 이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상향으로 비중을 늘려라.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지 말고 오르는 주식을 비중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방문식 그 비중도 더 높여가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첫 그 매수가 10%면 그다음 20% 마지막은 뭐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0%뭐 30% 50%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비중을 이제 갈수록 늘려가는 방향으로 매수를 하고 상승이 확인이 될 때 매수를 하라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마지막 상승이 확인이 될 때 땅바닥을 찍고 마지막 상승이 확인이 될 때 이때 굉장히 큰 비중을 실는 거예요. 그러면 크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 없이 쭉 추세를 타고 가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너무 큰 주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출렁이죠. 계속 출렁이지만 뭐 크게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. 들고 있다고 해서. 그리고 뭐 단타로 대응을 해도 되죠. 이쯤에서 팔고 이렇게 10% 정도 먹고 팔고 뭐 이렇게 단타로 대응을 해도 되고요. 어쨌든 그런 그 대응을 최종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면 굉장히 확률 높은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대북주의 대부분 그, 그 주식들이 지금은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. 이제 첫 번째 뭘 기다려야 되냐? 첫 번째 반등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반등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갔다가 팔고 또 다시 사 모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최종적인 어떤 확인하는 반등이 나올 때 거래 비중을 실는 거죠. 대신 반대 경우가 항상 있었잖아요. 만일에 한 30% 정도 매입을 했어요. 이렇게 떨어지면서. 근데 이게 전저점 이탈하면서 하락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락버텀이라고 생각해도 8만 원 밑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 뭐 이렇게 쭉 떨어져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타기를 해야 될까요? 아니죠. 관찰의 결과에 어긋나는 거잖아요. 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수 의견이 있었고 그거를 관찰을 해봤는데 하락을 하는 거예요. 약한 거잖아요. 그러면은 틀린 거죠. 이 투자 자체가 틀린 거예요.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.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바닥이 어딘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대북주는 정말 급격하게 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정말 살만한 위치까지 내려와 버렸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만일에 이제 반등하는 전체 시장이 반등하는 장이 나오게 되면 조금씩 그 시장이 평균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반복하면서 거래량도 좀 줄고 반등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급하게 뭐 사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한번 관찰을 이제 소수 의견을 가졌으니까 잘 될 거다. 소수 의견을 가졌으니까 관찰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. 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대북주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뭐 현대 엘리베이터만 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아난티라는 회사도 있고 뭐 특수건설 뭐 이런 회사도 있죠. 특수건설 이런 회사도 있고 일신석재 대표적인 뭐 대북주들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던 대북주들 중심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